안녕하십니까. 근본 공간 학생 건축상 심사위원을 맡은 더 시스템랩 건축가 김찬중입니다. 제가 쓴 해제를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좀 숙지하시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해 시대라고 한 거는 이제 그 15세기에 이제 포르투갈에서부터 했었던 그 항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여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좀 보고 싶은 열망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매일 접하는 뉴스, 챗 GPT가 나왔다. 또 뭐 AI죠.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관련, 뭐 자율주행,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러 가지 그 기술 관련 정보들을 다 접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기술의 개발 속도가 그 10년 동안에 뭐 요만큼 또는 뭐 100년 동안에 요만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곡선 자체가 완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싱귤라리티라고 해가지고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미처 그거에 대응하거나 또 개개인이 그거에 적응하기도 전에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우리는 뭐 그냥 농담 삼아 이제 뭐 AI가 공상과학 영화 같지만 뭐 우리의 뭐 직업을 빼앗아가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이제는 공상이 아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건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그건 사회의 발전 속도와 거의 템포를 같이 맞춰갔었는데 이 기술적 특이점의 시대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급격해지면서 사회의 발전 속도도 같이 따라가는데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작업의 영역은 그 속도를 사실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콘크리트와 벽돌과 나무를 가지고 열심히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삶을 담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삶 자체가 기술의 변화에 너무나 급격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는 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접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건축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썼지만 선발 산업이 아니라 후발 산업이다라는 건 나쁜 의미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역사적으로 모든 그 산업의 형식들이 어느 정도 일반화된 다음에 그 부산물들이 그 공간이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사실은 그 이전에 산업들이 검증받은 결과들이 건축 공간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커튼월 유리 커튼월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유리를 잡기 위한 가스켓이라고 고무를 이렇게 그 밀폐시키는 그 부품이 있죠. 근데 이런 부품도 사실 건축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이런 데서 먼저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의 지향점이 또 어디에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한 작업에 많은 기술들의 궁극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라는 세상을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쏘고 버리는 우주선이 아니라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인공위성을 한 번에 600개 또는 800개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인공위성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수백 개씩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저런 굉장히 천재적인 또는 광적인 어떤 사업가가
저걸 굉장히 쇼잉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지구의 궤도에 인프라를 하나 깔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게 거의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초저고도 저고도 지점에 다 까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서 또는 아마존의 밀림에서 또는 극지방에서도 인터넷이 터지겠죠. 그것도 아주 잘 광 케이블로 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이 자율주행 시스템도 이런 데 연동이 돼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 차량의 정보가 바로바로 클라우딩이라고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어떤 서버에서 검증이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와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데는 이 지구 궤도 위에 띄워놓는 이 엄청난 위성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그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있었지만은 그건 상상 속의 시나리오였고 이제는 말씀드린 그 기술적 특이점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돼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각국이 우주를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우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찾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산업의 전방위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거다. 그래서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라는 게 그냥 어떤 하나의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나름 굉장히 치열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기술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통신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인공지능도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화성까지 가는데 우리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먹을 거랑 해서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나 이런 데서도 배양,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계속 그 안에서 음식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3D 프린팅으로 우주에서 피자 만들고 이런 거 아마 옛날에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일련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의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그냥 그 단편적인 정보로 들어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오랜 시간을 우주를 가서 거기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살아서 거기에 가서 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를 싸갈 수 없잖아요. 고기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양육이라는 개념들도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은 그 산업의 곳곳에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길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지점들이 생겼을 때 건축은 뭘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한테 그게 넘어왔을 때는 너무 늦다. 왜냐하면은 이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고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결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측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학생 건축상에서 이번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에 대한 지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기술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아주 먼 미래에 정말 인간이 화성에서 막 살고 뭐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범용화됐을 때 먼 미래가 아니고요. 저는 근미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예를 들면은 20년, 뭐 그 안짝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들. 분명히 이 모든 기술들은 건축 환경이라는 데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더 더해져서 과학적 근거의 베이스를 둔 상상, 그 새로운 항해 시대를 꿈꾸면서 그 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그 공간 학생 건축상에서 주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건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잠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산업을 관찰함으로써 건축을 좀 다른 각도로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예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영향받고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건축의 방식도 분명히 지금과 같지 않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말 새로운 건축의 탄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SF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SF를 보시면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공존.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엄청난 새로운 미래 건축물이 있는 동시에 과거부터 있었던 건축물도 어떤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미래 시대에 같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도시를 봐도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초고층 건축이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옛날 건물들이 현대 기술을 어떻게 어댑트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 예민하게 관찰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새로운 기술 기반의 어떤 현상들을 관찰을 하시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근데 그 기술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한정 지은 거는 이제 우리가 우주를 항해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라는 걸 약간 그걸 좀 좁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 범위도 넓지만 우주를 항해하기 위한 그 기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기술의 종류나 뭐가 됐던 거기서의 어떤 한 꼭지를 잡으셔서 그거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건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산업의 전반적인 거랑 사회에 대한 약간의 상상도 더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 사회 구조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첨부될 필요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난 그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 같이 공부하고 또 깨우치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